지난 2021년 2월 16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GTX D노선과 관련된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를 언급하면서 이 지역 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. 또 그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또 일부 반영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높은 집값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는 이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실망이 클 것 같고요. 안녕하세요, 백부스입니다. 자, 오늘은요 국토부에서 이미 발표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른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. 아마 실망했던 지역도 있을 거고요. 또 이제 앞으로 눈여겨봐야 되는 지역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짤막하게나마 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. 자, 일단 가장 실망이 많았던 지역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실망하고 있을 거예요. 자, 요 지역들이죠. 바로 이제 이 김포, 자, 일대하고요. 또 이쪽에 이제 하남이라든가 강동구 일대의 주민들, 바로 GTX D노선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, 자, 요 김포라든가 또는 이 부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가장 많은 이 삼성역, 그러니까 이 강남권 쪽으로, 자, 이동이 직접적으로 가능한 거잖아요. 마찬가지로 좀 더 빠른 노선으로 이 강남권에 진입할 수 있었던, 자, 이 하남시라든가 강동구 일대 주민들 약간의 실망감이 있을 것 같고요. 자, 이 GTX D노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전에 GTX D노선 제 영상을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, 지금 현재 수도권 같은 경우에 지난 그 하반기 그리고 올 1, 2월 달만 하더라도 이 수도권의 집값 상승률이 장난 아니었습니다. 특히나 이제 GTX D노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집값 급등열차라고 이제 불릴 정도로 이 다른 개발 교통 호재보다도 GTX D노선에 그 연관된 이 지역들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이 GTX D노선과 관련해서 또 이제 뒤늦게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, 또는 뒤늦게 내 집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의, 자, 이런 지역들로 많이 들어갔는데 이 실망감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.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도 4.15 총선이 있었죠. 자, 선거를 앞두고 서남부 GTX D노선 이야기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. 자, 이 교통호재 개발 호재가 이 정부와 여당의 철도 노선 사업이 이벤트성 사업으로 되었다라는 그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요. 이번에 GTX D노선이 인천에서 얘기했던 Y자형으로 강남권, 또는 이 경기도에서 요구했던 김포에서 이 강남권, 자, 이렇게 만약에 노선이 발표됐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이 집값과 관련한 이 여론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사실 부담감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. 자, 그래서 지금 뭔가 이빨 빠진, 뭔가 많이 부족한, 그렇지만 시장에는 뭔가 공약을 지키는 듯한, 또는 이 외곽에 있는 이 지역 자체에서 뭔가 이 노선을 하나 깔아줌으로써 뭔가 나는 했다, 나는 그래도 뭔가 추진은 했다 라는 이 생색내기에 이 김부선이 발표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.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뭐 이쪽에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해서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염려되는 바가 없겠지만, 사실 지금 뒤늦게 이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, 특히나 이제 소액 가지고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가격이 많이 반영이 돼 있잖아요. 강동구나 하남시나, 자, 김포, 부천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반영이 됐는데, 자,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이와 같은 발언으로 일단 뭐 이쪽 일대에 있는 지역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불편한 내용도 있겠지만 이건 사실이잖아요. 그래서 앞으로는 이 GTX D노선과 관련해서 이 시장에 반영된 가격들이 좀 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요. 좀 시장에서 관심이 좀 떨어지는 지역으로 좀 변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고 갑자기 뭐 가격이 뭐 뚝뚝 떨어지냐, 그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런데 일단은 사람들의 관심에선 좀 멀어질 수가 있다. 자, 그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사람들이 관심에 눈길이 이제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. 자, 그와 관련된 내용을 오늘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GTX D노선과 관련해서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 일단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이제 지금 국가철도 계획망, 지금 이 김부선만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한 번씩 들어봤던 이 노선들, 자, 그 중에서도 일단 걸러서 지금 뭔가 추진될 만한 노선들, 요런 게 발표가 됐다라는 얘기죠. 자, 그와 관련된 지역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.
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지역은 바로 고양시 덕양구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김포시와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정말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이고 지금도 상승률이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. 지금 현재 이 고양시에 이 호재가 하나 생겼습니다. 뭐 알다시피 이쪽에 이제 이 고양선이라고 해서 이 세전력 있죠? 세전력에서 이제 고양시청까지 연결되는 노선. 자, 그리고 요번에 또 그 신분당선이 이 용산역에서 앞으로 요 고양 삼송이라고 있습니다. 삼송지구. 자, 삼송지구까지 이제 연장되게 되는데, 자, 이와 관련해서 일단 고양시 덕양구의 큰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, 앞으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용산에서 고양시까지 이제 이동 시간도 45분에서 25분으로 이제 단축되게 된다. 그래서 서울 접근성이 향후 좋아지는 지역으로 변모가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거주 목적, 자, 이 투자 목적을 생각해서 내 집 마련하고자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, 이쪽 지역에 좀 상당한 관심을 앞으로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첫 번째 지역으로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.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지역은 이쪽에 지금 별내 신도시인데요. 이게 이제 8호선이 이제 연장될 계획이고 위쪽에는 이제 4호선이 이 진저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이쪽에 또 이제 GTX B노선도 지나갈 예정이고요. 또 이제 9호선도 연장이 되게 되죠. 자, 그래서 이제 강동과 하남, 자, 남양주선, 그러니까 남양주가 연결이 되는 이 노선, 현재까지는 이 강남 접근성이 좀 떨어지게 되지만 이 8호선 개통과 또 이제 이 강동, 하남, 남양주를 이어주는 이 노선이 하나 생기게 되면 또 이쪽 지역 일대에 3기 신도시가 또 들어서게 되잖아요. 또 GTX B노선도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쪽 지역에 대한 가치가 좀 상당히 그 유망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자, 많은 사람들이 일단 서울 지역보다는 요 강동구나 또 이런 지역들보다는 좀 가격적으로 좀 저렴한 요런 지역도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 지역을 한번 살펴봤고요. 첫 번째 지역은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이쪽에 하남시죠. 자, 하남시는 이 3기 신도시가 들어가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요번에 그 송파 하남을 연결해주는 송파 하남선, 그래서 이제 3호선 연장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지금 이쪽 일대, 그래서 이제 강동구라든가 이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그러니까 송파 하남선보다도 GTX D노선과 관련된 이슈, 자, 요게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 반영된 부분, 그러니까 상승 부분과 관련이 깊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런데 알고 있다시피 지금 이 GTX D 노선이 자, 김부선으로 변경이 됐죠.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연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지역 일대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쉬움이 굉장히 클 거예요. 그런데 이쪽 일대에 지금 그 쌈박질도 좀 있었어요. 서로 간의 그 GTX D노선 역사를 유치하기 위해서. 자, 역사가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가치가 많이 달라집니다. 특히나 이제 GTX D노선 집값 급등 열차잖아요. 자, 그런데 지금 아쉽게도 이쪽 지역에 GTX D노선은 들어오진 않는다. 자, 그런데 가격적인 부분은 상당히 이 GTX D노선으로 인해서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하남 시청역 주변으로 보게 되면 구축 아파트도 9억, 10억, 뭐 10억이 조금 넘어가는 호가까지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상당히 지금 좀 사람들이 당분간은 좀 관심이 좀 멀어지는 지역일 수는 있겠지만 자, 이쪽 지역 일대에 3호선 자, 연장 2호와 관련한 이슈는 있다라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지역은 바로 오산입니다. 자, 바로 이제 동탄 신도시와 이 평택 지역 이 사이에 있는 이 오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격적인 상승이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인데요. 아무래도 요 위에 지역과 아래 지역 지금 가격적으로 가격 상승이 많이 됐기 때문에 특히나 이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이 동탄 신도시 2기 신도시의 가격적인 면으로 본다 그러면 턱밑같이 지금 따라온 상황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오산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실수요자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아무래도 상승감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인데요. 자, 요 지역 같은 경우는 오산시 1호선이 내려가고 있죠. 자, 그런데 이쪽에 분당선이 연장이 되게 됩니다. 물론 분당선보다는 신분당선이 더 좋겠죠. 그런데 이제 분당선 자체가 이 오산에 내려온다라는 거. 자,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 실수요자가 가격적인 메리트와 이 분당선이 내려온다라는 이슈로 일단 관심을 많이 받을 만한 지역으로 변모가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이 배우 지역의 오산시가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, 자, 그리고
그리고 또 이제 이런 교통 호재가 또 겹치게 되게 되면 사실 이 동탄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입장에서는 또 상당한 또 메리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. 이 배후 지역, 그러니까 그 다음 지역에 이 도시 자체가 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일자리라든가 또는 이 교통편과 관련된 도로망, 철도망과 관련이 깊은데요. 자, 일단 이 교통망 호재가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이 앞쪽에 있는 지역들에게는 큰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가격적인 벨트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이 거주지를 선택할 텐데, 이 오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서울이라든가 뭐 판교라든가 분당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잖아요. 그래서 이런 지역들로 이제 사람들이 또 매기가 쏠리면서 좀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다 보면 이 지역의 가치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앞쪽에 있는 이 도시들 자체가 좀 긍정적인 효과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. 자,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이런 거는 좀 여러분들께서 또 다른 도시에 좀 응용을 해서 이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노선은 바로 신구로선입니다. 그래서 이쪽 시흥시 대하역이 있습니다. 이 대하역에서 이제 목동까지 연결해주는 노선인데요. 이 노선이 연결이 되게 되면 현행 45분에서 15분으로 대폭 시간이 단축이 되게 되는데, 자,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노선이 그렇게 없던 지역이에요. 그런데 이쪽에 이제 서해선 또 개통 기대감이 있고, 이 서해선을 따라서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. 또 최근에 이제 시흥시,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 교통 호재 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적인 상승감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인데요. 일단 이 시흥시 대하역에서 목동까지 이어지는 노선, 자, 이 중에서도 실수요자라면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지역, 일단 이쪽 시흥시 대하라든가 옥길이라든가 신도시죠. 또 항동에도 신도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이쪽도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닌데, 지금 이런 그 국가철도망 계획 발표로 인해서 또 가격적인 부분이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, 일단 지금 온수 지역에도 지금 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.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목동도 비싸요. 양천구청 근처도 비쌉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개봉동이라든가 고척동이라든가 이 궁동, 지금 요 지역 가게 되면은 사실 개발이 정말 좀 더뎠던 지역인데, 자, 이쪽 궁동이나 개봉동이나 요 고척동에 자, 여러분들한테 잘 언급이 되지 않은 이 재건축 추진단지,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로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 재건축 방식으로 또 사업을 하는 이 지역들이 있거든요. 자, 지금 궁동과 개봉동, 고척동에는 그런 그 잘 알려지지 않은 정비사업장이 있는데, 자, 요런 정비사업장들이 이제 크게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 사람들의 매기가 어디로 관심을 많이 가질까,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거나 향후 이런 지하철 노선이 들어감으로써 지역적 가치가 향상될 수 있는 지역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쪽 지역 일대 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. 해당 지역들 앞으로 이제 시간을 좀 내서 임장을 가서든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. 자, 앞으로 여러분들 이 국가철도 이 계획망에 따라서 이 수도권의 흐름이 많이 달라질 거고요. 관심 있는 지역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제 언론이라든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GTX D 노선, 지금 반쪽짜리가 된 이 김부선에 대해서 지금 여론이 몰려 있는데, 자, 여러분들이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, 자, 요 GTX D 노선이 여러분들 지금 뭐 여러분들하고 뭐 상관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상관이 없잖아요. 근데 앞으로의 흐름이 어디 쪽으로 갈 것인지, 어느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질 것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. 자, 그래서 이 지역들보다는 좀 주변 지역으로 이제 확산이 될 거고요. 자, 그 지역들 중에서도 그래도 국가철도 계획망에 들어간 이런 지역들, 신설 노선이 앞으로 들어가는 내용에 있어서 이 철도 계획망에 들어갔다. 앞으로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사람들이 많은 매기가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좀 설명을 드렸는데, 이 지역을 바라보기보다는 좀 다른 지역들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오늘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. 오늘 주말인데요. 일단 코로나가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.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은 이쯤에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여러분들 이 관심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기보다는 일단 요런 다른 계획 내용들도 좀 두루두루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좀 확장성 있게 이 수도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. 하여튼 오늘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